아마 한 번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이직하는 걸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다양하죠. 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을 수도 있고, 좀 더 재밌고 본인한테 맞는 일을 찾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람들과 만나면서 부딪히는 그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싶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에게 이제 사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이유는 정말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회사를 때려치고 뭐 농사나 지어볼까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그러니까 요즘은 뭐 회사 때려치고 유튜브나 해볼까 아니면 뭐 전업 투자를 좀 해볼까 같은 새로운 형태로 좀 바뀐 것 뿐입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한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맞고 재밌고 좀 더 괜찮은 삶의 일자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향하고자 하는 것들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뭐 결국은 과거의 직업에서 사주, 지금 하고 있는 사주 쪽으로 옮겨온 케이스인데, 문제는 시간이 1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제 사주도 알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도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생활고로 인해서 몇 번씩 그 동양철학과를 다니다 휴학을 해야 했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사주 방향성을 알려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혼자 이 길을 찾아오느라 좀 시간이 저는 오래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직을 할 때 사주와 운을 보는 것 외에 내담자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이 어떤 분야를 좀 좋아하고 잘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모르면 제가 대신 사주를 보면서 이걸 뭐 찾아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을 가장 잘하는 건 결국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음악, 뭐 사주 명리, 뭐 동양 철학, 운동 같은 걸 좋아합니다. 자, 근데 제가 잘하는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자, 오랜 음악이나 사주 강의 덕분에 가르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현재 저는 사주 명리를 가르치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왜 음악이나 운동은 제외했냐는 건데, 기타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뭐 지미 앤드릭스처럼 될 수 없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영을 좋아하는데 뭐 펠프스처럼 될 수 없는 저의 한계를 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결국 전문성이 가장 높을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한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객관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뭐 저처럼 뭐 사주도 좀 별로고 대운이 좋지 않아도 이제 좋은 세운을 기대하면서 본인이 가고 있는 길을 계속 믿고 이어가다 보면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공한 분들이라고 하죠. 뭐 성공이라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본인의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다뤘던 공학연구원 출신 대표분의 사주를 좀 예로 들어볼 텐데요. 그러니까 뭐 이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특허 때문에 솔직히 먹고 살 돈은 뭐 평생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주 자체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뭐 초년에 좀 학업운이 좌초준 건 있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 제가 대화를 하면서 좀 놀란 게 본인이 그 스스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평생 그걸 좀 조심하면서 살아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주를 전혀 몰라도 스스로를 이렇게 잘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정말 인구의 좀 오버해서 10%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저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90%의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앞에 지금 말씀드린 이 10%에 포함되는 대표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잘 되다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표분 같은 사람이 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면 우선 네 가지를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선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선호도죠.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직을 해서 그쪽에 뛰어들기 전에, 세 번째가 이제 작은 경험을 좀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자, 그리고 직업을 바꿔서 옮겨가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90%의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무조건 아닌데 잘된 사람들의 결과를 좀 보고 많이 동경을 하죠. 우리는 그런 정보에 좀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요. 뭐 과정은 생략돼 있는 그런 뭐 신화 같은 성공 사례, 결과 같은 것들이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서도 많이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의 성공의 이면에 있는 치열한 과정 같은 것들을 다 보여주긴 하지만, 자, 그것을 오롯이 나에게 온전히 대입하기는 어렵거든요. 자, 어떤 철학자분이 이야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바꿀 용기가 있는 것이 사람에겐 필요하다고 하는데, 즉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하고 이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대부분 좀 막연하게 뭐 나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감을 갖고 내 환경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전하다가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는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하는 걸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더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막연히 이제 이직을 꿈꾸다가 더 잘 되고자 그냥 사주를 보러 갔는데 그 사주마저 잘못 본 경우죠. 높은 확률로 잘못된 사주 해석 때문에 더욱 위험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건데,
자, 이외에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갑자일주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일부러 갑자일주만 보여주는 이유는요. 이 저와 상담을 받기 전에 이분이 사주를 보고 얻은 정보가 딱 이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갑자일주인데 내년 2026년 병원년이 오면 어떻다더라. 여러분 좀 냄새가 나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주를 전체 보지 않고 우리 유튜브에 떠도는 연간, 월간 운세 같은 걸 보고 희망적인 답변을 들은 거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크게 동하신 분이에요. 자, 우선 명주분을 설명드리면 이분은 공무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40대 초반에서 50대 사이에 이직에 대한 상담을 좀 많이 신청하게 되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더 많은 부를 좀 갖고 싶거나 더 늙기 전에 본인에게 더 맞고 재밌는 일을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큰데 참고로 재테크 문의도 공무원이 가장 많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 것처럼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상태에서 사주까지 제대로 본다면 무작정 달려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시기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작용될 건지에 대한 거를 맞춰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상담 시 말씀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년에 이제 운도 좋다고 하니까 해보려고 한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정말 그런 게 맞냐 저에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저랑 상담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내년은 본인같이 차가운 사주는 화의 기운이 다가와서 더욱 열정적으로 뭔가 시작하는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한동안 그런 열정적인 기운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들었다고 한 거죠. 자, 어디서 많이 들은 패턴이죠. 이분이 어디 상담을 받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 것처럼 뭐 일간별로 나오는 연간 운세를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거 정말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이라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걸 아직도 본인이 모르신다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건 조금은 어떤 현상을 보면 좀 의심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참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쇳덩이는 일반 물질 상태에서는 물에 절대 뜨지 않죠. 자,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이 배를 만들 때 이 쇠를 이용해서 튼튼하게 만들자고 하면 쇳덩이가 물에 뜨지 않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배를 쇠로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뭐 이야기만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쇠가 물에 뜨지 않는 건 사실이니까.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배라는 게 물에 뜨는 부력이라는 원리만 생각하지 않은 채, 즉 전체를 바라보지 않은 것에서 생겨난 참의 오류인 겁니다. 이런 경우도 저는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자, 운에서 화기운이 들어온 거 맞죠? 열정적인 에너지고 식신이고 상관이니까 변화하고 변동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게 어떤 현상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보자는 거죠. 그냥 그런 상황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주란 말 그대로 4개의 기둥 8자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 사주 전체의 구조를 봐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26년 세운을 보려면 대운을 봐야죠. 왜냐하면 세운은 대운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주는 월지 편인격이죠. 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를 만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인은 내가 갖춰놓은 시스템일 수도 있는 건데 재는 돈 욕심일 수도 있고요. 뭐 여자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사주는 이미 지지에서 양쪽에서 이 재가 인을 모두 박살을 내고 있죠. 천간은 어떻습니까? 인수 같은 중에 정관이 드러났기 때문에 천간 모양은 되게 좋습니다. 즉 내가 배운 학문으로 지기를 갖출 수 있는데 지금 대운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천간에 병화가 뜨게 되면 천간에 이 정관이 깨지게 되고요. 운에서 재가 들어오게 되면 이미 재가 인을 치고 있는 중에 다시 재가 들어오게 되면 지지는 불리한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것만 놓고 보면 병진 대운은 식신과 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건데 그 돈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바깥으로 지기가 깨질 수 있는 대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선 대운 자체가 불리하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불리한 대운을 세운에서 돌려놓지 못하면 이건 진짜 이분한테 뭐 이직이고 뭐고 우선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선은 천간에 이렇게 식신이 정관을 잡은 중에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식신이 뜨는 건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진짜 문제는 2027년입니다. 천간에 요 식신이 관을 대운에서 잡은 중에 상관이 다시 인을 잡는 건
좋다고 볼 수가 없죠. 지지마저 대운에서 재가 들어온 중에 세운에서 다시 재가 들어오게 되면 천간 지지 모두 모양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께서 내년에 진짜 변동이 들어와서 새로운 걸 차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거를 좋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자, 다시 보시죠. 방금처럼 사주를 볼 때 종합적인 부분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세운과 대운과의 관계를 확인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과, 자, 보세요. 일주와 1년 세운을 놓고 그 해의 그냥 느낌적인 느낌을 보는 건 너무 큰 차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말 높은 본인의 메타인지 그리고 자기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일만 합니다. 근데 상당히 그런 메타인지가 낮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저나 90%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사주마저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인생에서 그 어떤 변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그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본인에 대한 객관화가 좀 어렵다면 사주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최소한 사주만큼은 제대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실제 상담에서 느낀 점들을 뭐 계속 말씀드리면서 사주를 정확히 보는 법에 대한 걸 계속 제공해 드릴 건데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